오늘은 말씀드릴 제목을 우중과 현중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중이 뭐예요? 비 오는 거, 비 올 때 우중명일. 그래서 보니까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중명일이다 그러고 가서 백버집으로 가는데 그런 우중이 아니고 우자를 어리석은 우자. 그래서 대중 민중이 어리석은 민중을 우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현중은 뭐냐? 현명하죠. 현명한 민중, 대중을 현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에 우리 국민, 시민 이런 사람들이 우중이래야 될까요? 현중이래야 될까요? 그렇죠? 현중이래야 될까요? 국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 차이는 지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이, 시민이, 민중이, 대중이 우중이냐 현중이냐 이것이 더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어땠어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우중이었습니까? 현중이었습니까? 틀림없이 현중이었습니다. 현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차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2422년 전, 그러니까 서기 400년 전쯤 됐을 때 소크라테스 아시죠? 지난 몇 년 전인가 나훈아가 가왕이라는 나훈아 씨가 테스형 왜 이랬죠? 그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크라테스는 40살부터 70세까지 30년 동안 아테네 시내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안 된다. 자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젊은 애들에게 그런 방탕하고 교만한 생활을 하지 말고 앞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다. 그랬었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만족하고 잘 살라고만, 재밌게 살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는 일찌감치 민주정치가 발전했던 곳이죠. 그 사람들이 대화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던 그런 좋은 나라인데 그때 이제 아테네는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젊은 애들은 특히 정신 차리고 교만하거나 방탕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전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편해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 들으면 시민들이 편해요? 자기들을 나무라는데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한 소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지정한 신을 믿지 않고 엉뚱한 신을 들여갖고
또 젊은 애들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젊은 애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시민 500명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대립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투표를 2번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떠날 때가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한 것인가? 오직 신만이 안다. 이러고 이제 약을 먹습니다. 그 재판할 때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디 적어왔나? 여기 있습니다. 이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한테 한 얘기. 아테네의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위력으로 명성을 자랑하면서 될수록 돈이나 많이 모을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서 지혜와 진리와 자기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 그 플라톤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사람도 철학자죠. 이 플라톤을 옆에다 불러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잘 살려고 해요. 나는 깡패가 되겠다. 나는 도둑이 하겠다. 뭐 이래서 또 나는 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다들 마음은 나는 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마음은 나쁜 마음을 갖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이렇게 남한테서 뺏어오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남용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행동을 바로 해야 돼요. 또 이 사람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정치도 바로 하고 경제도 바로 하고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바로 안 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켰잖아요. 그 뒤 60년 지나서 아테네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왜? 아테네는 부패했어요. 또 바르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바르게 살지 않고 자기만 알고 미래가 없고 현재 이것만 생각하고 그 준비를 안 했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준비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뭐냐? 바로 진리를 죽인 거죠. 또 정의를 죽인 겁니다. 진리와 정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테네는 마케도니아한테 망했어요. 이것은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침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부가 부패하거나 타락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부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안 나갑니다. 내부가 건강하면 준비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우리는 준비를 못했죠. 그 30몇 년 뒤에 병자호란 때도 우리는 준비를 못했어요. 썩었어요. 내부가. 미래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 왕비가 죽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장사를 며칠을 지내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다퉜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될 거고 강력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며칠 지내야 되느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준비 안 되면 망합니다. 조선은 그래서 망했어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이 새로 만들어진 왕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조선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누구의 얘기를 원인으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써봐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중이 아니고 현중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현중이시다. 네.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셨죠? 요즘 해외여행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기회가 안 되네요.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우리는 어때요? 이야, 아주 어깨가 쫙 펴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공항이 세계 최고예요. 어디 가도 이렇게 좋은 공항이 없어요. 규모, 또 디자인, 또 내부 시스템, 청결,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12년인가 13년째 지금 세계 1위 공항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보면 까무러쳐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공항, 이 멋있는 공항도 있냐. 그런데 그 공항을 질 때도 문제가 많았었죠. 1989년인가요? 1989년 1월 달에 노태우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포했습니다.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전에는 마음대로 못 갔죠. 저는 1985년에 미국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가봤는데 그때 갈 때는 뭐 한 번 가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가기가. 그래서 그때 저 교육받고 뭐 어쩌고 해서는 그 검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관용 여건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해외여행 자유화를 하고 나니까 그때 국제공항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두 군데예요. 이 두 개 가지고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 근처에다가 공항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억나시죠? 어디 좋다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해서 막 다퉜어요. 마지막까지 무슨 청주하고 인천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96년인가에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 뭐 녹색연합, 환경연합, 무슨 뭐 가톨릭 녹색연합, 뭐 인천 녹색연합, 뭐 또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 모임을 만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82%가 뻘을 메꿔서 짓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게 집안이 불안정하고 침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아주 없다예요. 없을 것이다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니 얘기합니다. 갯벌 우리가 가봤지만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땅을 이렇게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견디겠느냐. 이 사람들만 불안하기도 해요. 갯벌 불안이 있어요. 또 저 부경대학교의 무슨 경제학부의 교수라는 사람은 또 영종도는 봄, 가을로 철새가 30만 마리, 40만 마리가 이동한다. 그러면 새가 비행기에 부딪혀서 그 엔진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날 것이다. 그럴듯하죠? 예? 새가 그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타고 그래서 추락한다. 불안하잖아요? 근데요, 2001년에 개항을 했어요. 영종공항이 김포공항의 국제공항 기능을 인수해서 김포공항은 국내용으로 쓰고 저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전부 한다. 그래서 개항을 했는데 10년 동안 비행기가 21만 번 떴다 냈다 했어요. 근데 새하고 부딪힌 건 7번이에요. 그것도 활주로에서가 아니고 그냥 공항 구역 내에서. 이거를 10,000번 비행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0.333번입니다. 10,000번에 0.333번. 30,000번에 한 번이나 새가 부딪히는 게. 그런데 그것은 미국은 2.47인가 되고 일본은 11점 몇이 돼요. 우리는 0.333인데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철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절대 안전하다 이거죠. 또 지방이 침하되는 게 어떠냐? 땅이 꺼질 거냐? 20년 동안 예측이 2.5cm. 2.5cm. 1년인가 면 또 0.8mm, 8.8mm가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지만 안전하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야, 이거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이러고 간 적이 있으세요? 내릴 때, 야, 이거 제대로 굴렁 가면 어떡하나? 그런 적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반대한 사람들. 반대를 위한 반대였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주로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우중이었어요. 어리석은 대중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주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착착착 진행했죠. 잘 됐어요. 지금은 제2터미널 생겼잖아요. 제2터미널 그거 한창 공사하고 이거 먼저 이 수함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거 하여간 그쪽 제2공사 그 제2터미널 그 공사 현장 감독이 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와, 이 지붕으로 그냥 수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스템이요 엄청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잘하는구나. 절대 걱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그 공항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공항이 됐죠. 또 한 가지요. 그때 무슨 환경연구 뭐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교통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기 중금속이 많다 이거죠. 뻘 속에. 그런데 그 중금속 중에서도 납이 100배가 많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 준설할 때 이 떠올라서 납이 생태계에 퍼지면 좀 참혹한 그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질 거다. 참. 그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 안 생겼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공항 짓기 전에서부터 그랬어야죠. 꼭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중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중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산을 보면 어때요?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와, 푸르곤하죠? 네? 꽉 찼잖아요. 옛날 생각나세요? 1960년대 유엔에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산림 녹화해도 안 된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은행,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환경보호기금을 해서 그 개발도상국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따와요. 세계은행에서 그 후진국 환경보호기금을 받아왔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아궁이에다가 장작 넣어서 불 떼서 밥하고 굴을 따뜻해지고 했었죠? 네. 장작 넣어보셨어요? 네. 다 기억나시는군요. 그거 잘못 넣으면 또 잘 안 타죠? 잘 넣어야 공기가 잘 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산이 어땠어요? 민둥산이었습니다. 예.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69년인가요? 70년인가 부산서 김포로 비행기를 타고 온 적이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 정말 뻘개요.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초록 그 융탄자 깔은 거예요. 예?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 떨어지면 혹시나게 이렇게 받아주겠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그 숲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밀림이에요, 밀림.
길이 없어요. 못 찾아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물들이 다양해지고 이랬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죠. 민둥산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드뱅크인 거죠. 세계은행에서 환경보호기금을 따왔어요. 그러면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했느냐? 따오면 대통령부터 다 집어삼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조금만 심어요. 그래서 10%가 안 돼요. 나무 심은 그런 것들이. 월드뱅크에서 한국, 세계은행에서 한국에 지원을 하면서 한국도 그렇겠지 하면서 돈을 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 가져와서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멘트 공장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뭘 한 줄 아세요? 석탄 탄광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난리가 나서 유엔에서 왜 돈 줬더니 나무는 안 심고 나무 심는다고 돈 줬는데 왜 안 심고 그따위 저러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나무를 심으면 좀 크면 다 잘라다가 땔감으로 심나야 해. 그래서 우리 개량을 해야 되겠다. 주택을 양옥으로 바꾸고 땔감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멘트로 양옥을 짓고 석탄으로 연료를 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나무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아주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방을 교차해서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경상도 공무원들은 전라도 심은 나무가 잘 자라나, 전라도 공무원들은 경상도께 잘 자라나, 충청도는 저기 강원도가 잘 자라나, 이렇게 교차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때는 성과도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좀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고, 포항 같은 데는 돌산이 많고 바람이 세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몸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내려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100% 자랐어요. 1982년에 유엔에서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산림역할을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때요? 기가 막혀요. 야, 참 각종 나무들이 다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요.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산이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랬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우리 처음에 세울 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와서 우리를 지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좋아요. 보고 배뜨기 500교에서 기술이요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 수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자력 발전을 중지한다. 그리고 태양광 한다. 그래서 산에 나무 심은 걸 그거 우리 후손들한테 줄 걸 엄청나게 까부시고 맨 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쭉 하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그냥 다 쓰러지고 그리고 태양광 그 패널이요 그게 중금속도 많고 그게 아주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예. 호수에다가도 그냥 그걸 많이 깔았어요. 생태계, 자연이라는 건 어때요? 태양이 다 들어와야 돼요. 태양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에너지 쓰죠? 손 이렇게 할 때 다 에너지 쓰죠?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의 빛에너지에서 온 겁니다. 그걸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호수를 다 가려서 호수 생태계가 태양을 못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고 산과 호수에다가 태양광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호수니 바닷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새들이 다니면서 새들이 똥을 다 이렇게, 그래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태양광 중요하다 하면 좋죠. 그런 것은 그렇게 산을 까서 하거나 호수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붕 같은데 해가 잘 드는데 건물 위에다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중도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우중이 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2000년 초에 이제 베트남의 외교관으로 간 사람이 보니까 베트남은 이제 공산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부들이 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100페이지짜리 책을 끼고 다니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쓴 책이에요. 베트남 간부들이 2000년 초에 이걸 들고 다녔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 그거를 세계은행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남 씨가 그 책을 써줬는데 그 영어로 이제 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때 베트남에 가 있는 주한 대사관에서 그걸 이제 베트남으로 번역을 해줘서 고마웠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좀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베트남도. 이걸 갖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중이 아니고 현중이다. 우리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 책을 보고 한국처럼 따라가려고 한다.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그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는 통에 아주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싸우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그 얘기가 한 챕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시작부를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독립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다. GDP 기준, GDP는 이제 수입이죠.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 국가에 속하고 G20이면 20개 나라. G가 그룹이에요. 그룹 사실은. 그러니까 뭐 20개 그룹 나라죠. G2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과 중국식으로 이렇게 G7 그래서 7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 초대받고 있잖아요. G20과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일원이 됐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결정적 요인은 자본 집중이었다. 국가는 첨단 기술에 필요한 국내 자본의 집중을 허용했다. 1950년대부터 형성된 재벌은 소유주 가족의 단독 통제와 관리 아래 다양한 산업을 진출했다. 그 교과서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꿈꾸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는 나라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 모델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현중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현중이 다 가서 심고 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심각해요. 4.19, 5.18, 60 항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썼어요. 그런데 경제발전 이런 거 결과 조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는 우중을 현중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우중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현중, 우리 그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좀 편안히 계셔야 될 텐데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손주들한테 우중이 되지 말고 현중이 돼야 된다. 그 중요한 이유를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